넷플릭스 새 프로그램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별 생각 없이 확인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흑백 요리사라는 한국의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요리 프로그램이려니 했죠.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방영 직후부터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요리 대결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오니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는 요리 전문 기자예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죠. 그동안 수많은 요리 프로그램을 봐왔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를 깊은 취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호기심에 못 이겨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어요. 흑백의 데뷔가 주는 시각적 충격, 그리고 요리사들의 진솔한 이야기. 이건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건 싸움이었죠. 각 요리사의 눈빛에서 절실함이 느껴졌고 그들이 만드는 요리 하나하나에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우와, 이건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화면 속 요리사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요리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정, 꿈, 그리고 인생 이야기였죠. 이런 요소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취재를 시작했죠. 동료들에게 연락해 시청률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방영 이후 시청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SNS에서는 이미 흑백 요리사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인기 프로그램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마치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미국 요리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죠. 이 현상을 깊이 있게 취재해보기로 말이에요. 이는 단순한 기사 작성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을 기록하는 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시청자 인터뷰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만나 물어봤어요. 흑백 요리사를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대부분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호기심과 흥분이 느껴졌어요. 이제 한식당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다른 젊은 남성이 덧붙였죠.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단순히 요리 기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요리사들의 삶과 철학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넷플릭스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겨우 짧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책임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의 반응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담당자의 말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는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습니다. 넷플릭스 서버가 다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요리 프로그램 하나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력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스크린에 흑백 요리사 관련 뉴스가 떴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핸드폰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라 걸음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뉴욕의 바쁜 거리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광경은 제가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기자로서 이런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 순간 저는 흑백 요리사가 단순한 TV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기사를 썼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미국을 점령하다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를 쓰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단순히 요리가 맛있어 보여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 의문은 제가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고, 공유도 엄청나게 많이 됐죠. 사람들은 제 기사에 자신들의 경험을 덧붙이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어요. 한 독자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리사들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른 독자가 덧붙였죠. 미국 요리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이런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인기를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매개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봐야겠다고요. 뉴욕의 한인타운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식당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 미국인들이었죠. 한인타운은 마치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흑백 요리사에 나온 음식을 직접 맛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식당 주인들은 갑작스러운 인기에 정신없어 보였어요. 한 식당 주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3배는 늘었어요. 매일 재료가 떨어져서 큰일이에요. 식당 주인의 얼굴에는 기쁨과 당혹감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주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이 음식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야? 한 젊은 여성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더 맛있어. 그녀의 친구가 대답했죠. 다음엔 다른 한 식당도 가보자. 이런 대화들이 주변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음식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이는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흑백 요리사가 바꾼 미국의 식문화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요리 프로그램의 힘일까?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 걸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요리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낸 한국의 문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현상이었던 거죠. 흑백 요리사는 음식을 매개체로 사용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매력이자 폭발적인 인기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제 기사는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주요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CNN, MBC, 심지어 폭스뉴스에서도 연락이 왔죠.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조금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 현상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을 예측하셨나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상이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내심 흥분되었어요. 이런 현상을 직접 겪고 또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제가 기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성공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CNN 인터뷰에서 말했죠. 이 프로그램은 음식을 통해 문화를 전달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넷플릭스에서 다시 흑백 요리사를 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요리 대결이 아니라 문화의 힘, 열정의 힘을 보게 된 거죠. 각 요리사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들이 만드는 요리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현상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요. 단순한 기사가 아닌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모두 담아내는 책 말이에요. 이 책을 통해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문화의 힘과 음식이 가진 특별한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야. 이건 문화의 혁명이야. 이 문장을 노트북에 적으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흑백 요리사가 바꿔놓은 미국,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여정이었죠.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뉴욕의 한식당들은 연일 만석이었습니다. 취재차 찾아간 맨해튼의 한 한식당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대부분이 미국인들이었죠. 이 광경은 제가 15년 동안 뉴욕에서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한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바쁘게 움직이는 셰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피곤함과 동시에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매니저의 도움으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흑백 요리사를 보고 한식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렇게 깊고 풍부한 맛은 처음이에요. 그녀의 눈빛에서 새로운 맛의 세계를 발견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프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그들의 열정이 음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서 흑백 요리사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닌 인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뉴욕의 유명 요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식 클래스의 수강 신청이 폭주해서 추가 개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학교 관계자가 말해주었습니다. 학장님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한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특히 발효 음식과 한식의 철학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죠. 그의 말에서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미국의 요리 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의 열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만들며 즐거워하는 모습, 된장의 깊은 맛에 놀라는 표정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식을 배우면서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요리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녁에는 뉴욕타임즈의 음식 평론가와 만났습니다. 그는 흑백 요리사가 미국 요식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대결 그 이상입니다.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었죠. 미국 셰프들도 이에 자극받아 자신들의 뿌리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단순히 음식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요리사들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었던 거죠.
이는 미국의 음식 문화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브루클린의 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미국인 셰프는 흑백 요리사에서 영감을 받아 메뉴를 개편했다고 해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 셰프들의 창의성과 전통에 대한 존중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를 통해 제 요리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의 말에서 흑백 요리사가 미국 요리사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요리를 맛보며 한식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미국 요리에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퓨전 요리가 아닌 두 문화의 진정한 만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인기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보여줘서가 아니었어요. 요리에 담긴 셰프들의 진정성, 음식 문화의 깊이,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창의성.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재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왜 이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그토록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미국 식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고조되면서 미국의 식단가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거리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블루였습니다. 이곳의 수석 셰프 미하엘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는 프랑스 요리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최근 그의 요리에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흑백 요리사를 본 후 한국의 발효 기술에 관심이 생겼어요. 지금은 된장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 중입니다. 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대가가 한국의 발효 음식에 매료되다니 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였습니다. 그의 주방에서 직접 시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리조또, 된장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 전통 프랑스 요리에 한식의 깊이를 더한 흥미로운 조합이었어요. 그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 한식의 깊은 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뉴욕에서 핫한 퓨전 레스토랑 퓨전이었습니다. 이곳의 오너 셰프 사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요리의 색다른 맛과 질감에 매료되었어요. 특히 고추장의 감칠맛이 놀라워요. 요즘은 고추장을 활용한 파스타 소스를 연구 중이에요. 사라의 레스토랑에서는 이미 한식 퓨전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불고기 타코, 김치 피자 등 창의적인 메뉴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이런 메뉴들은 한식의 맛을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형태로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급 레스토랑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길거리 음식점에서는 김치 핫도그가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고, 맨해튼의 샐러드 전문점에서는 비빔밥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식 곡물 볼이 출시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은 한식이 미국의 일상 식문화에까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식재료 시장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뉴욕의 대형 식자재 마트 매니저 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 고춧가루, 참기름, 김 등 한국 식재료 수요가 크게 늘었어요. 특히 레스토랑들의 주문이 많아졌죠. 그의 말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도 한국 식재료 구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흑백 요리사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한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 이탈리아 레스토랑 논나의 오너 주세페는 우려를 표했어요. 유행을 좇다 보면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어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니까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미국 요식업계가 겪고 있는 변화와 고민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로 인한 열풍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국 요식업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리학교 미국 요리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의 교수 엘리자베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최근 한식 관련 수업 신청이 급증했어요.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은 흑백 요리사의 영향력이 단기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래의 셰프들이 한식에 관심을 갖고 배우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의 식문화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로 시작된 변화가 미국 식단가 전반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미국 요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본 미국 요리의 새로운 흐름, 그리고 이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균형 있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흑백 요리사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식을 통해 문화를 전달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나아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흥미진진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취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절정에 달한 어느 날 소셜미디어에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온 요리를 따라하는 영상과 한식 만드는 영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었어요.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인플루언서 요리하는 제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올린 요리 영상으로 팔로워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흑백 요리사를 보고 창의적인 요리에 매료되었어요. 제 팔로워들도 새로운 요리에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니의 말에 따르면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새로운 레시피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요리 채널 집밥의 달인 현우를 운영하는 현우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최근 한식 관련 콘텐츠를 늘리고 있었어요. 한식은 재료 준비부터 조리 과정까지 모든 게 새로워요. 시청자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요. 특히 김치 담그는 영상이 100만 뷰를 넘겼어요. 현우의 채널에서는 한식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식재료 설명과 문화적 배경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요리 방법만이 아니라 그 요리의 역사와 문화까지 알고 싶어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에 대한 반응이 인기였습니다. 틱톡 사용자 소피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불닭볶음면 먹방을 찍었는데 그 영상이 갑자기 바이럴됐어요. 댓글에서 다들 자기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한식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챌린지나 경험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과정과 반응까지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실제 소비 행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온라인 식품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올해 한국 식재료 판매량이 30% 이상 증가했어요. 고추장, 김치, 라면 등이 특히 잘 팔리고 있죠. 많은 고객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해보고 싶다고 해요. 이는 소셜미디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을 넘어 실제 소비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식문화 전문가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방송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식의 빠른 확산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음식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어요. 진정한 한식의 맛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화려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주목받기 쉽고 이로 인해 전통 한식의 진정한 가치가 간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소셜미디어가 음식 문화 전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흑백 요리사로 시작된 관심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폭되고 이것이 다시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현상이 흥미로웠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퍼지는 한식의 맛이라는 제목으로요. 이번 취재를 통해 본 소셜미디어의 영향력, 그리고 이를 통한 한식의 세계화 현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빠른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문화적 오해나 왜곡에 대한 우려도 균형 있게 다루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저는 현대 사회에서 음식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뉴욕의 유명 언론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뉴욕 타임즈였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피트 웰스를 만났어요. 그는 최근 흑백 요리사에 대한 심층 기사를 쓴 바 있었죠.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문화 현상이에요. 음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맛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고 있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 프로그램이 가진 문화적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피트는 흑백 요리사가 단순히 요리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흥미로운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음식 평론가 톰 시에츠카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 한식 전문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어요. 한식의 인기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 식문화의 새로운 흐름이 될 거예요. 특히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한식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톰은 특히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이 미국인들의 건강 지향적 라이프 스타일과 맞아떨어져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현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경제기자 사라 나스리를 만났어요. 한식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식당뿐만 아니라 식품회사, 농업, 심지어 주방용품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는 새로운 경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이 현상이 단순히 문화적인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사라는 한식 열풍으로 인해 한국 식품 수입이 증가하고 관련 주방용품 판매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임지의 문화부 기자 제이슨 김을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성공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이는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음식이 가진 문화적, 사회적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흑백 요리사가 단순히 요리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 간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요커의 음식 칼럼니스트 헬렌 로즈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흑백 요리사는 우리에게 맛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MSG 논란을 넘어 감칠맛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는 미국 요리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헬렌의 말은
흑백 요리사가 미국인들의 미각에 대한 인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한식에서 중요한 감칠맛의 개념이 미국 요리계에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각 언론사의 다양한 시각과 분석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흑백 요리사로 시작된 이 현상이 단순한 음식 프로그램의 인기를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새로운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주목한 한식 열풍, 그 의미와 영향이라는 제목으로요.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다양한 시각과 분석을 종합하여 이 현상이 가진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저는 흑백 요리사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을 넘어 미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저널리스트로서 이 현상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책임감과 동시에 흥분을 느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마지막 에피소드 방영을 앞두고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결말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이 현상을 직접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뉴욕의 한 스포츠바를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스포츠 경기로 가득했을 이곳이 흑백 요리사 시청 모임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바의 주인 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슈퍼볼 때도 이 정도 인기는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마지막 회를 꼭 여기서 보겠다고 하네요. 한식 안주도 준비했죠. 다음으로 LA의 한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한국문화 동아리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흑백 요리사 마지막 회를 함께 보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아리 회장 제시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준 영감이 커요. 요리를 넘어 열정과 도전에 대해 배웠죠. 다 같이 마지막을 지켜보고 싶어요. 온라인에서의 열기도 대단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흑백 요리사 파이널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각종 예측과 이론들이 난무했어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야. 우리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라고 봐. 넷플릭스 측에서는 서버 과부하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기술 책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전례 없는 동시 접속이 예상됩니다. 우리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에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흑백 요리사는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의 힘, 음식의 매력,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었던 저널리스트로서 저는 큰 행운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흑백 요리사는 곧 끝나겠지만 그것이 남긴 영향과 변화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